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MVC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MVC를 시작하기 전에 자바 코드 컨벤션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과제를 검토하면서 여러분들의 코드가 컨벤션에 맞지 않게 쓰는 코드가 너무 많아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미 자바를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렇게 3학기를 써왔는데 이렇게 1년 반 동안 자바를 써오면서도 우리가 만든 코드가 전혀 컨벤션에 맞지 않는 코드가 많아서 그 부분을 먼저 좀 검토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라클 사이트에 자바 코드 컨벤션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999년 4월 20일에 만들어졌잖아요. 이미 자바가 처음 생긴 초창기부터 이 코드 컨벤션이 만들어져서 20년 넘게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이 컨벤션을 지키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 Why have code convention? 코드 컨벤션은 왜 필요한가? 이런 문서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 개발자들이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개발을 하면 그걸 다른 개발자들이 봤을 때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가독성이 떨어지고 뭔가 어떤 컨벤션을 다 지켜서 개발을 하면 딱 한눈에만 봐도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뭐다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컨벤션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개발을 하면은 가독성이 갑자기 현격하게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유지 보수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컨벤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황하게 컨벤션이 긴데 이거 물론 다 읽어보면 좋습니다. 근데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컨벤션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폼 서블릿을 볼게요. 어떤 친구들은 개발을 이걸 이렇게 내려서 해요. 그리고 인덴테이션 좀 하나도 안 지켜 이렇게 개발하는 친구들이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저한테 과제를 낸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낸 친구들이 많다고요. 이렇게 개발을 하면 도대체 이 init 함수 내용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건지, 이 두 개 함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끝나서 어디서 끝나는 건지 이런 걸 쉽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친구는 이것도 이렇게 내리고. 그래서 이 코드를 이렇게 짜고 나면은 항상 포매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소스에 보면은 포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F. 컨트롤 시프트 F를 딱 누르면은 코드가 이렇게 정렬이 되는데 이 상태가 코드 컨벤션에 맞춰서 이클립스가 알아서 코드 컨벤션에 맞춰 갖고 코드를 포매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글을 다 읽지 않아도 이클립스의 포매팅을 이용하면은 컨벤션에 맞게 포맷이 된다. 적어도 포맷 부분에 있어서는 컨벤션에 맞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컨벤션 문서에서 쭉 내려보면은 9번에 네이밍 컨벤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밍 컨벤션을 보면은 이렇게 아이덴티파이어 타입에 따라서 패키지, 클래스, 인터페이스, 메서드, 베리어블, 콘스탄트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거를 제가 정리한 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줄 맞추고 그런 건 포맷으로 되는데 네이밍 변수에 대해서 네이밍한 것들은 포매팅 한다고 바뀌지 않거든요. 그건 우리가 정확히 네이밍을 해야 됩니다. 먼저 패키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름으로 만들어야 돼요. 패키지는 모두 소문자로 씁니다. 이 패키지 이름에 대문자가 들어가거나 다른 엉뚱한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소문자나 이렇게
숫자. 그리고 앞부분은 도메인 이름으로 한다. 이 앞부분은 도메인의 그 거꾸로, 그쵸? 그래서 뭐 애플은 com.apple.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도 kr.ac.mjc.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mjc 하고 다음에 자기 이름이 붙었으니까 유일한 패키지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명사로 합니다. 그리고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모든 단어를 쓰고 약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을 소문자로 쓴다거나 소문자로 시작한다거나 클래스 이름이 동사라거나 클래스 이름을 그냥 뭐 A, B, R 이런 식으로 어떤 줄임말로 쓴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클래스는 항상 모든 단어를 풀네임을 다 쓰고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하고 약자를 쓰지 않아야 되고 명사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클래스 레스터, 클래스 이미지 스프라이트 이렇게 복합 명사로 돼 있을 경우에는 이 새로 시작하는 단어의 앞 글자만 명사로 이렇게 씁니다. 이걸 캐멀 케이스라고 그러죠.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다 그렇게 씁니다. 메서드는 동사로 합니다. 메서드는 클래스랑 다르게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쓰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합니다. 캐멀 케이스입니다. run fast.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하는데 메서드는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리어블은 변수 말하는 거죠. 뭐 클래스 베리어블이 있고 로컬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첫 글자는 소문자로 하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캐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나 메서드나 베리어블이나 다 복합 단어인데 복합 단어의 두 번째 단어의 시작점은 대문자로 쓰고 첫 글자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대문자, 메서드나 베리어블은 소문자로 씁니다. 이렇게 my with 이렇게. 그리고 짧지만 의미 있는 이름으로 써야 됩니다. 의미 없는 변수 이름으로 뭐 A, B, C 막 그렇게 쓰면 안 돼요. 한 번 쓰고 버리는 임시 변수가 아닌 경우에는 한 글자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or loop 돌릴 때 int i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임시 변수인 경우에는 한 글자로 써도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변수들은 의미 없는 그런 한 글자로 쓰지 말라는 거죠. 여기처럼 my with 이렇게 딱 봐도 의미가 아는 단어를 전체 다, 이것도 run fast 이런 식으로 풀 단어를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클래스나 메서드나 베리어블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좀 길어요. 약자를 안 쓰기 때문이죠. 그리고 콘스탄트, 이거 이제 상수를 말하는 거예요. 파이널 밸류들. 파이널 밸류는 모두 대문자로 하고 단어 구분은 언더스코어로 합니다. 이런 걸 언더스코어 케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파이널 밸류일 때 바뀌지 않는 값이죠. 상수. 이건 mean with 하는데 이건 전부 대문자니까 캐멀 케이스로 쓸 수가 없잖아요. 캐멀 케이스 이걸 mean with를 그냥 합쳐버리면은 단어가 구분이 안 되니까 전부 대문자로 쓰는 파이널 밸류 경우에는 복합 단어의 연결을 언더스코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min with, max with, get the CPU. 그러면은 이렇게 써놓으면 코드에서 이렇게 대문자로 딱 연결된 것만 봐도 이거는 상수구나, 그쵸? 이렇게 된 것만 봐도 이거는 변수구나. 이거 딱 보면 동사네, 이건 메서드구나, 이거 대문자네, 클래스구나 보면 한 번에 확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변수를 베리어블을 앞에 대문자로 쓴다거나 클래스를 안에 앞에를 소문자로 썼다거나 그런 코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컨벤션은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컴파일 에러가 난다라든지 실행이 안 된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컨벤션이라는 게 전통 문화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사회에서 보면 뭐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한다라든지 뭐 남자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게 다 전통이고 문화예요.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정신 나간 사람, 뭐 근본 없는 사람 그런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할 때도 이 코드 컨벤션을 잘 지켜야지. 이걸 안 지켜서 개발하면은 여러분이 개발해 놓은 거를 어느 누군가가 유지 보수하려고 그 코드를 봤을 때 코드 컨벤션을 지키지 않고 개발한 코드를 보면 근본 없는 개발자가 개발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패션 리더야. 전 세계 패션을 선도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뭐 어떤 남자가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타났어. 그럴 수 있겠죠. 그쵸? 패션 파괴자, 패션 리더. 그러면 여러분이 코드 컨벤션 안 지켜도 될 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코드 컨벤션 안 지켜도 될 때는 우리가 자바 거장이 돼 있을 때예요. 세계적인 자바 거장이 돼 있는 거예요. 최고의 실력자가. 그럴 때 그 사람이 컨벤션을 지키지 않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다른 방식으로 코드를 해도 전 세계에서 아무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코드 짜는 스타일이 새로운 컨벤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 전까지는 컨벤션을 잘 따라야 됩니다.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에는 리스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세션이나 이런 게 변화될 때 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알림 이벤트를 받는 그런 오브젝트, 그걸 리스너라고 해요. 그래서 서블릿에도 리스너가 있고 세션에도 리스너가 있고 이 서블릿 컨텍스트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영역에도 리스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는 애플리케이션이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이벤트 알림을 받아요. 그래서 서블릿 컨텍스트에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럼 이 리스너를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리스너 사용법은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그걸 web.xml에 리스너를 등록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 예를 볼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서블릿을 만들었는데 서블릿에 보면 student DAO 해갖고 이렇게 서블릿이 싱글 인스턴스니까 그 싱글 인스턴스에 맞는 DAO도 하나만 떠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멤버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서블릿이 여러 개잖아요. 지금요. student DAO 리스너, student DAO, delete student sublet, student edit sublet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 서블릿마다 전부 다 DAO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결국 DAO는 한 개만 있어도 되는데 서블릿이 우리 7개니까 DAO가 7개나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리스너를 사용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는 인터페이스예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컨텍스트 리스너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 리스너 클래스에는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가 2개가 있어요.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 컨텍스트 디스트로이드. 이니셜라이즈들은 처음에 애플리케이션이 시작할 때 그때 그 이벤트를 받는 메서드가 이거고요. 애플리케이션이 종료할 때 그 종료 이벤트를 받는 메서드가 이겁니다. 그럼 애플리케이션 시작 이벤트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이벤트에서 get 서블릿 컨텍스트 하면 서블릿 컨텍스트가 나와요. 이 컨텍스트가 애플리케이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시작합니다 하고 컨텍스트에서 get 컨텍스트 패스 하면은 컨텍스트 패스라는 게 결국 애플리케이션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my app, 그게 이제 컨텍스트 패스가 되는 거고요. 스튜던트 DA를 생성한 다음에 이게 지금 애플리케이션 영역이잖아요. 이게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스튜던트 DA를 저장한다. 그래서 스튜던트 DA를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영역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종료할 때는 remove 애트리뷰트로 컨텍스트에서 이 애트리뷰트를 날려버리고 이 영역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출력하고 애플리케이션 종료합니다. 이렇게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서블릿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지금 컨텍스트 리스너에서 DAO를 한 개를 만들어 갖고 컨텍스트에다 set 애트리뷰트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반 서블릿에서는 서블릿에서 get 서블릿 컨텍스트 하면 컨텍스트 영역이 바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get 애트리뷰트에서 스튜던트 DAO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DAO 할당이에요. 그러니까 각 서블릿에서 스튜던트 DAO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처음에 리스너에서 생성한 스튜던트 DAO 인스턴스를 각 서블릿에서 그냥 꺼내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대로 나머지 다 바꿔줍니다. 이렇게 나머지 서블릿들도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아까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서블릿마다 스튜던트 DAO 인스턴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블릿이 7개면은 스튜던트 DAO가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7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리서를 만들어서 컨텍스트 영역에 스튜던트 DAO를 등록을 하면, 그리고 각종 서블릿에서는 이 컨텍스트 영역에 있는 서블릿을 꺼내서 쓰면, 이 스튜던트 DAO를 꺼내서 쓰면 애플리케이션 전체에 스튜던트 DAO는 인스턴스가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튜던트 DAO 인스턴스를 싱글 인스턴스로 쓰기 위한 방법입니다. 7개를 한 개로 줄였으니까 메모리도 훨씬 절약되고, 또 스튜던트 DAO를 생성할 때 드는 어떤 시간이나 그런 게 단축되니까 더 성능도 향상되겠죠. 리스너를 만든 다음엔 이것이 리스너다 하고 web.sml에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리스너는 듣는 사람이잖아요. 톰캣이 우리 앱에게 해주는 말을 듣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올라올 때 톰캣이 컨텍스트 리스너의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해주고, 그쵸? 그리고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다시 내려갈 때는 톰캣이 컨텍스트 리스너의 컨텍스트 디스트로이드를 호출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 시작하거나 끝날 때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드와 컨텍스트 디스트로이드에다가 구현을 해주면 이 이벤트를 우리가 잡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배포해 보겠습니다. 로고를 보시면 이렇게 컨텍스트 리스너가 동작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튜던트 DAO에서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영역에 넣었습니다. 이제 스튜던트 DAO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니저에서 마이앱을 한번 중지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를 확인해 보면 스틴트 디어를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의 영역에서 제거했습니다. 또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합니다. 이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MVC 구조로 바꿔볼 텐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 번거로워요. 왜냐면 화면마다 서블릿이 있어야 되고, 그쵸? 그 화면에서 또 누르는 버튼마다 또 서블릿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서블릿이 7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서블릿이라는 게 코드도 되게 길고 난잡스럽고, 그래서 개발 성성성이 엄청 떨어진다는 거죠. 화면 하나 만들 때마다 서블릿을 하나 만드는 것은 되게 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또 천재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MVC 구조라는 걸 만들어내서 이 서블릿 구조를 바꿨습니다. MVC 구조의 컨트롤러를 보겠습니다. 먼저 컨텍스트 리스너에서 어떤 URL은 어떤 메서드를 실행시킬 것인가를 전부 다 매핑을 해놔요. 어떤 URL은 어떤 클래스에 무슨 함수, 이 URL은 이 컨트롤러의 무슨 메서드, 이렇게 어떤 컨트롤러에 어떤 메서드를 호출할지 URL과 그 메서드를 전부 매핑을 해놔요. 그래서 컨텍스트 리스트에서 다 매핑을 한 다음에 그 매핑한 거를 컨텍스트 영역, 그쵸?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영역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서블릿 컨텍스트 영역에 인보크 맵이라는 이름으로 맵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서블릿을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이런 URL에 따라서 해당 서블릿을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든 URL을 한 서블릿이 다 받습니다. 모든 URL은 아니고 이 특정 프리픽스로 시작하는 URL, 특정 접두어로 시작하는 URL을 한 서블릿이 다 받은 다음에, 아까 컨텍스트 리스너에서 어떤 URL은 어떤 메서드하고 다 매핑을 해놨잖아요. 이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해당 URL을 받은 다음에 그 URL에 해당하는 컨트롤러의 메서드를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디스패처 서블릿이 합니다. 먼저 web.xml을 볼게요. 이 커먼의 MVC 컨텍스트 리스너라는 걸 등록합니다. 이 컨텍스트 리스너는 아까 그 컨텍스트 리스너가 아니고 새로 만든 겁니다. MVC 구조를 위한 컨텍스트 리스너요. 그리고 파라미터에 컨텍스트 파라미터에 베이스 패키지를 이렇게 패키지로 지정을 해요. 그럼 이 컨텍스트 리스너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읽을 수 있거든요. 이 패키지, 여기 지정한 이 패키지에 하위 패키지에서 컨트롤러라는 애너테이션이 붙어있는 모든 클래스들의 리퀘스트 매핑 애너테이션이 붙어있는 모든 메서드들을 다 검색을 해서 매핑을 합니다. URL과 메서드를 매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컨텍스트 영역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디스패처 서블릿은 이렇게 서블릿을 이렇게 여기다 선언을 정의를 하고 서블릿을 매핑하는데, 특정 URL로 시작하는 모든 URL은 다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가게 그렇게 매핑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프리픽스는 무엇을 정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프로젝트에서 공통으로 우리는 프리픽스를 뭘로 정하자 해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마이 앱에서는 그냥 앱이란 걸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URL이 앱으로 시작하면은 모든 URL이 앱으로 시작하는 모든 URL은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한 서블릿에 전부 다 매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web.xml에서는
리스너를 등록하고, 그리고 디스패처 서블릿을 특정 URL로 시작하는 거에 이렇게 매핑해 놓고, 여기까지만 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커먼의 MVC 패키지 밑에 클래스들을 이제 6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 클래스들은 여러분이 지금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MVC 구조를 할 때는 이 클래스들 6개를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먼저 컨텍스트 리스너를 볼게요. 얘는 컨트롤러 애너테이션이 붙어있는 클래스들의 리퀘스트 매핑 애너테이션이 붙어있는 메서드들을 매핑해서 인보크 맵이라는 그 맵에다 저장을 해갖고 그거를 서블릿 컨텍스트 영역에 저장합니다. 지금 베이스 패키지 밑에서 찾으니까 베이스 패키지 쭉 찾으면은 제가 해놓은 거는 여기 스튜던트 컨트롤러에 요거 만들어 놨어요. 요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애너테이션이 돼 있죠. 요 컨트롤러라는 애너테이션이 붙어 있는 클래스, 이 클래스들을 이제 뒤진다는 거죠. 이 클래스를 뒤져서 요 클래스의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애너테이션이 붙어 있는 요 밸류의 요 URL하고 이 메서드를 매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의 스튜던트 리스트, 요건 앱이라는 그 접두어 뒤에 붙어 있는 그 URL이에요. 그래서 스튜던트의 스튜던트 리스트라는 URL이 들어오면, 그러면 스튜던트 컨트롤러의 스튜던트 리스트를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다 매핑을 해 놓는 거죠. 이 URL이 들어오면 이 메서드를 실행한다. 이 URL이 들어오면 이 메서드를 실행한다. 그리고 이 스튜던트 컨트롤러는 싱글 인스턴스를 한 개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튜던트 DAO도 스튜던트 컨트롤러가 싱글 인스턴스니까 거기에 인스턴스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스튜던트 DAO도 자동적으로 싱글 인스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서블릿을 URL에 따라서 각각 다 서블릿을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스튜던트 컨트롤러라는 거를 만들어서 컨트롤러의 메서드로 URL별로 하나의 메서드를 만드는 거예요. 서블릿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URL별로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이 URL이 들어오면 이 메서드를 실행한다, 이렇게 다 정의를 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컨텍스트 리스너가 애플리케이션이 처음에 실행될 때 미리 다 이거를 뒤져갖고 매핑을 다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URL이 들어오면 스튜던트 컨트롤 URL이 들어오면 이제 심플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 URL을 받잖아요. 얘는 그 URL에 따라 매핑되어 있는 메서드를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드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깊이 하실 거면 이 부분을 또 좀 자세히 보면 되는데, 그냥 매핑된 메서드를 실행하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이제 매핑된 메서드 실행하는 건 invoke라는 걸로 실행하는데, 그렇게 실행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실행을 해놓고 그렇게 코드를 짜고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이 뜨면서 이제 그 컨텍스트 리스너에서 로그를 남겨요. 그래서 이 URL은 이 메소드랑 매핑했다. 이 URL은 이 컨트롤러의 이런 메소드랑 매핑했다. 이런 URL은 이런 컨트롤러에 이런 메소드랑 매핑했다. 이런 식으로 다 매핑을 해놔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딱 구동이 끝나면은 매핑이 끝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핑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튜던트 앱을 이제 실행합니다. 주소에 이렇게 스튜던트 리스트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튜던트 리스트에 매핑되어 있는 어떤 클래스, 어떤 서블릿이 URL에 따라서 다른 서블릿이 실행되는 게 아니고, 요 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URL은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다 매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딱 실행하면은 디스패처 서블릿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눌러도 다 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조회도 다 앱으로 시작하게 돼 있고, 이렇게 모든 그 URL을 다 특정 접두어로 시작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특정 URL을 누를 때마다 전에는 다 다른 서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걸 누르나 목록을 보나 조회를 보나 등록을 하나 또 뭐 수정을 하나 삭제를 하나, 여기서 수정도 보면은 또 앱이잖아요. 수정 하나 삭제 하나 전부 다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한 서블릿이 다 매핑해갖고 그 서블릿이 다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디스패처 서블릿이 하는 일은 제일 처음에 컨텍스트 리스너가 구동될 때 매핑된 이 맵에 따라서 내가 받은 URL이 이거네? 그럼 이걸 실행시켜야지. 내가 받은 URL이 이거네? 그럼 이걸 실행시켜야지 하고, 디스패처 서블릿은 맵에 있는 대로 URL에 해당하는 그 매핑된 메서드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때는 이제부터는 서블릿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는 요 MVC 패키지 밑에 있는 커먼의 MVC 패키지 밑에 있는 이 6개의 이 클래스들은 그냥 갖다 쓰면 되거든요. 이 심플 디스패처 서블릿은,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 전체의 서블릿이 그냥 하나예요. 그리고 이 서블릿은 원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 그냥 등록만 하면 되고,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서블릿을 한 개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들어서 컨트롤러에 따라서 URL에 따라서 다른 메서드들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 URL이 10개면 메서드 10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매핑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MVC 구조라는 건, M이라는 거는, 모델이라는 거는 요 DAO 있잖아요. DAO에서 스튜던트를 갖고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튜던트를 갖고 와서 또 컨트롤러에서 갖고 온 스튜던트 자료를 뭐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또 뷰로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이란 거는 DAO에서 컨트롤러로 오고 또 컨트롤러에서 JSP로 넘겨지고, 그런 것들이 모델이고, 컨트롤러는 디스패처 서블릿하고 스튜던트 컨트롤러, 이게 컨트롤러고, 그쵸? 뷰는 JSP가 뷰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MVC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드는 이제 그 웹 애플리케이션은 서블릿은 없습니다. 우리는 컨트롤러랑 DAO, 컨트롤러, 그리고 JSP, 이 세 가지로 구성돼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컨트롤러를 만드는 거는 메서드의 서블릿에서 do get하고 do post를 만드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do get일 경우에는 request 메서드다 get, do post는 뭐 request 메서드다 post, 이렇게 여기 메서드만 다르게 하면 되고요. 이 내부는 아까 서블릿하고 완전히 동일하고, 지금 forward는 메서드마다 있잖아요. forward redirect 같은 건. 그래서 얘는 따로 밑에다가 utility 메서드로 따로 뺀 거예요. 그래서 forward랑 redirect는 따로 뺐고, forward는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request dispatch에서 forward 하는 그런 똑같은데, forward에서 항상 서블릿 익셉션하고 IO 익셉션을 던지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체크드 익셉션에서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컨트롤러 익셉션을 런타임 익셉션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런타임 익셉션으로 바꿔 던지는 걸로 해서 forward랑 리다이렉트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이제 메서드, 이 매핑한 메서드 내에서는 이렇게 그냥 forward 아니면 리다이렉트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JSP랑 DAO는 동일합니다. 서블릿 여러 개를
컨트롤러 클래스 한 개로 바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이 메서드 이름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름이나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매핑이죠. 이 매핑이 되었을 때 이 코드를 실행한다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은 뭘로 쓰든지 다 알아서 이 URL하고 이 이름을 매핑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뭐든지 상관없는데, 굳이 뭐 다른 이름 만들고 생각하고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여기 URL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 MVC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